자동차 보험 노 프로그램. 삼성 애니카 대비 평균 15.8% 할인된 보험료에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애니카 다이렉트에서 확인해보는 걸로. 이철이의 이쑤시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오는 10일쯤 귀국해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안 교수가 4월 24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 준비된 것이 없다고 말해 안 전 교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안 전 교수가 정치를 계속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지만 자당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안 전 교수의 출마가 대선 패배 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법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 논란에 대한 여론 방향도 정치권 재편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진보정의당은 안철수 전 교수 측이 일방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이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안 전 교수의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2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요. 저는 봄이 성큼 왔다는 걸 느꼈는데 우리 그동안 몸이 안 좋았던 김박 어땠어요? 저는 아직 겨울에서 봄 사이입니다. 그래요? 네. 몸이 그래요? 어때? 몸도 그렇고 뭐 마음도 그렇고. 마음도 개강을 했으니까. 아니 애들 근데 그 대학생들 복장 보면 좀 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직은 다 아니에요? 좀 추운지 또 이 봄이 이상하게 건물 안에는 춥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는 뭐 4월 넘어야 맞습니다. 되죠. 그래서 학교 있다가 시내 나오면 옷이 갑자기 저 혼자만 오바 입고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우리 이 여자분 목소리가 나와서 소개를 먼저 안 하고 갈 수가 없나. 아 죄송해요. 우리 경상도 여자라 참을 수가 없어서요. 아 경상도세요? 네. 사투리 심하시네. 우리 저 경희대 김민전 교수
교수님이십니다. 아, TV에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미인이시고. 예, 눈부십니다. 고맙습니다. 야호가 또 저런 멘트도 할 줄 아네. 추운데 그냥 아니, 보니까 따뜻하게 진심을 해서. 못 숨기는 스타일이세요, 우리 서실장님은.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바쁘시겠네, 이제? 뭐, 학교 아무래도 개강하면요, 대부분 교수들이 아마 개강병 비슷한 게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좀 개강 때문에 바빴고요. 뭐,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쌍plan 에다가 또 저 묵은 오시는 분 때문에 또 바빠지시겠네요. 뭐, 제가 바빠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백조가 보면요, 무리에서 우아하게 또 있잖아요. 아니, 무지하게 바빠요. 근데 대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이 총동원되기 때문에 네. 뭐 학자들이 많이 바쁘지만 대선이 아닌 경우에야 뭐 그런 게 없지 않을까요? 그냥 가도 이긴다? 아니, 뭐 제가 그걸 자, 우리 김진성 교수님 오셨고, 서 실장은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주말에 지리산 예, 그 1박 2일? 2박 3일? 1박 2일은 백무동으로 올라가서 저기 중산리로 내려왔는데요. 제일 산 코스로. 근데 거기도 보니까 백무동하고 중산리는 봄 기온이 완연한데 지리산 발을 딛자마자 아우 한겨울이더라고요. 장토목 산장에 잤는데 저녁에 추워서 그렇죠. 아주 침낭 갖고 올라가요? 아, 산장에 자면 그냥 자나? 예. 산에 잘 안 다니시. 사람이 많아요? 갔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예약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산장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제가 가는 것도 전날 우발적으로 결정해서 고속버스도 매진인데 충동 산행을 했구나. 네, 매진인데 그냥 터미널에서 기다렸다가 한 자리 비어서 후배랑 같이 딱 껴서 타고 한 자리 비어서 둘이 타고 갔다고? 아니 조수석이랑 저랑 해서 실현하셨나요? 왜 충동으로? 작년 대선 이후부터 계속 이랬습니다. 철수 형이 좀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주거든. 예. 저는 관악산 갔었어요. 아, 요새 산 좋더라고요. 사람 많고. 관악산 아이젠하고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거기다 내려와서 이제 아이젠 풀고 이제 좀 널널하게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손목을 다쳤어요. 지리산은 지금 남양 쪽, 남쪽은 눈이 다 녹았는데 약간 북향 쪽은 눈이 아주 많이 쌓여서 아이젠 없으면 한 걸음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봄은 내려온다 그러나요? 올라간다 그러나요? 봄이 올라갔나요? 예. 가을이 내려오나요? 북상이죠, 예, 그렇죠. 북상. 사실 오늘 저희 집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까지 어디로 이사한지를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소 안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강아지를 꼭 낮에 안고. 몰래 가봤더니, 그래서 출입하는 거 하나 받고 지금 안심하고 지금 방송하러 다시 왔어요. 강아지를 안고 있거나 밥솥을 안고 있어야지. 네. 보석함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석함 있으면. 그래서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좀 이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하면서 서 실장이 이 소장은 한 주일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했는데 제가 씹었다고. 제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그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답도 안 하냐고. 그래서. 평소 인격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네. 어지간 쏘리. 예. 우선 이거 좀 공지사항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쑤시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팟빵이라고요. 김밥 모르죠? 팥빵. 알아요? 팥 들어있는 빵입니다. 팟캐스트 모아놓은 그 팟캐스트 순위 정보 제공 사이트인데 팟빵이에요. 근데 2월 한 달간 댓글이 많이 달린 팟캐스트에 간식을 주는 이벤트를 이 사이트에서 했나 봐요. 그게 팥빵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박사 맞아요? 그런 멘트 좀 날리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하지 마. 네. 팥빵하고 뭐. 박사 얘기만 하면 움찔움찔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논문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박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박사가? 넓을 박자 아니에요? 네. 아니죠. 얇을 박자거든요. 아주 얇게 그래서 한다. 소장님 심사위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철의 이쑤시개가 3위에 올랐답니다. 댓글 축하.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무려 10만 원 상당의 간식을 배달해 준대요. 우리가 방송하고 있을 때. 이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니 오늘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아니죠. 이제 뭘 아직 안 정해서 얘기했거든요. 이제 뭘 먹겠다 10만 원어치를
근데 댓글이 많은 게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이 그냥 많았다. 그런 거겠죠?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보내준 댓글을, 쭉 읽어보신 분이 정리를 해줬는데요. 단소리도 있고, 쓴소리도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웃음소리가 좀 거슬린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네? 아이씨. 아니, 생각 좀 해보자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희들 컨셉이 좀 유쾌하게 하자는 거니까. 자신감이 필요한 때라면서 힐링이 먼저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몇 분은 회초리로 때리듯이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특히 정상훈 님이 편한 시사 프로, 쉬운 시사 프로 정말 공감한다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그런데요. 하지만 이 단서를 다셨어요. 수준 낮지 않은. 난 이렇게 내가 질리냐. 좋은 질문을 넣어줘, 좋은 질문을. 그러니까 박사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깔끔하게. 오늘 한번 봅시다. 이쑤시개 하여간 좋은 충고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프레시안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7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쑤시개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박용진 없이 없으니까 더 효과나. 27일부터 그러니까 2월 27일부터죠. 오늘이 3월 7일이니까 일주일인가요? 좀 일주일 되잖아요. 28일까지 있으니까 한 8일쯤 되네요. 37명 7분이 새로 가입해 주셨는데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젊으신 분들인데요. 구자문님, 권양헌님, 김경민님, 김나라님, 김유진님, 김지원님, 김혜림님, 김희수님, 남미애님, 남완용님, 류강윤님, 문봉남님, 박유미님, 박정훈님, 박종건님, 박충렬님, 배한용님, 서동조님, 양금희님, 양순성님, 윤서윤님, 윤원상님, 이경님, 이명숙님, 이민재님, 이보령님, 이상옥님, 이은하님, 이인광님, 임선희님, 전순봉님, 정성수님, 조영환님, 최동규님, 최인옥님, 한종수님, 허학도님 이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종수님은 어르신이에요. 49년생이시거든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죠? 대체로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르신들도 들어와서 고맙고요. 프레시안 회원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프레시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프레시안이라는 큰 제호 밑에 오른쪽에 후원하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소개할 때는 오늘보다 더 많은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입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는 그 분이 박진이라는 분인데 광주 사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부업 같은 걸 하시면서 프레시안을 들으신대요. 굉장히 재밌게 들으시는데 예고 프로부터 지금 다시 듣고 있대요. 어제 그제부터 재밌다 그러네요. 다시 들어도. 근데요, 저 처음 온 입장에서 왜 이쑤시개인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제목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두 개가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좀 연세 많은 분들이 하시나.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뭘 먹어도 이쑤시개가 필요 없어요. 제가 애들을 키니까 잘 아는데요. 이게 이제 뭐 50 정도 가까이 넘거나 이렇게 해야지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쇠고기를 사 드셨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우리 들더라고요. 서 실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철이의 이가 쑤시는 거다 그래서 이쑤시개고요. 그럴 뜻이군요. 원래는 이쑤시개처럼 폭폭 이렇게 파고드는 맛도 있고 이쑤시개가 일본 말로 요지잖아요. 네. 요지를 잘 전달하자는 뜻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쑤시개로 일을 파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물건을 찌는 이슈를 거. 팔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시사를 팝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래도 약간 불결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뭐 이름을 바꾸자는 요구도 많았지만 꿋꿋하게. 그래서 나름 독창성이 있는 장면이라서 이걸 지으신 분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흉볼 수가 없습니다. 변희재 대표입니다. 변희재 대표. 그러면은 연예인이세요?
아니면 각종 언론 기사 보도를 비평하는. 와, 너무 훌륭해요. 예. 네. 제 직업을 전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PD님이랑 통화할 때도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 PD님도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렌이라고 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부르면 되죠? 큐리, 섹시, 키리, 나우시. 와우. 지난주에 제가 오늘인가요? 아침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다가 무지하게 재밌게 보는 게 있는데, 저는 렌실행이라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렌실행 알아요? 어깨 고양이 붙이고 다니는. 난 가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가수 아닙니까? 아니, 행위 예술가? 아이, 진짜, 뭐야. 나는 사실 행위 예술 하시는 분. 미국 뉴스방송 앵커먼인가 했어요. 낸실행?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해. 지난번에 한번 왜 낸실행을 기억하냐면, 변희재 씨랑 한번 일합을 겨뤘잖아요. 네, 저질 진짜. 그때 변희재 씨가 한번 완전 바보 됐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차라리 두 분이 사귀면 어떻겠냐. 그게 더 아름다우실 것 같다고. 이게 어느 쪽에 모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낸실행을 하는 거지. 변희재랑 어떻게 사귀어? 근데 이제 변희재 씨가 어디에다가 종북이라고 이제 낸실행을 거론한 거예요. 종북주의자로. 그걸 가지고 CBS 라디오에서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임시로 사회봤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낸실행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주목받고 싶고 뜨고 싶으면, 저를 가지고 갔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한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냐 이러니까, 그거야 그분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분 혼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기 생각을 피력할 수 있죠.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고, 아무도 변 씨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분 말을 기나마 듣겠어요? 그것도 사실이네요. 마지막 히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목해주면 아무래도 우리 변 씨의 어떠한 억눌린 트라우마가 조금 풀릴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모두들 우리 변 씨 귀엽게 봐주세요. 트라우마?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속된 말로 가지고 논다 그러는 거죠. 완전 마음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주목받고 뜨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행위 예술가가 저는 한 수 위가 아니실까. 일단 한 수이 아니라 몇 수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처음에. 변희재 대표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처음에 또 변희재 씨가 또 약간 개혁지연형이 있다가 절로 전향하신 분이어서 아마 더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정확하게 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귀엽다 이렇게 낸실행이 얘기했는데, 딴 거보다 변희재라는 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거나 낸실행이 우리 변희재 씨를 귀엽게 봐달라니까 귀엽게 봅시다. 역시. 저 양반도 재밌는 얘기 했대. 저 누구더라? 이재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얘기 재밌던데. 봤어요? 못 봤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국회의원들은 야당이 되거나 또 당내에서도 야당 노릇을 해야 좀 할 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치는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일수록 목소리가 작아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 시원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딱 읽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5년 내내 뭐 하다가. MB한테는 얘기 좀 하지 뭐 하다가. 4대강 옆에서 자전거를 탔죠. 그때는 자전거 타고 그러다가 사람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이야.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걸. 그게 이걸 누군가는 또 처지점이라고 그러대.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처지점이라고 그러더라고. 딱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같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스캔들이다.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법칙입니다. 새누리당 꼴세를 보면 그렇게 남아 그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당과 야당의 양당제를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이, 진짜. 자전거나 타시죠? 이재 의원님. 아유. 근데 이렇게 하면 신경이나 쓸까?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빠하겠죠. 어차피 이렇게 눈밖에 난 사람들인데 뭐 신경 안 그래도 쓸 것 기분은 같은데. 나쁠 거야. 자구책일까? 내가 보기엔 신경 안 쓸 것 같아. 박 대통령께서는. 근데 밑에서 가만 안 있지. 밑에서 보고할 때 보고 안 할까? 보고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요,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선택적인 기억을 하는지. 선택적 기억. 네. 본인들이 그야말로 뭐 나쁜 일 했던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항상 본인들이 잘한 것만 기억하는. 좀 심하죠? 다른 직업보다.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잖아요. 네? 학자들도 그렇긴 합니다. 그죠? 되게. 자기 자랑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뭐 인간의 본성 아닌가?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괴로워서 정치학에서도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데 그죠? 정치인들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심하죠. 편의적으로 가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제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의 무산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인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읽어온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저를 낳아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남은 일생을 바치고자 돌아왔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창조 경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학과 ICT 상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전에 공감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설득에 감명받아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어요? 갑자기 사퇴하고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아, 우리 종훈 형. 김종훈 씨. 예, 진짜.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날 4일날 4일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 미래 부서가 지금 없잖아, 지금. 예. 그죠? 그렇죠. 정부조직법이 잠재적인.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왜 양반 간 거? 근데 왜 야당이 자꾸 갈구니까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불타고 나서? 뭐 그날 초록이 동색이라고 박통께서 또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그 대국민 협박 메시지를 발표하시자마자 또 충성을 다해서 우리 김종훈 씨가 또 이렇게. 근데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취임사에서도 그 창조 경제 얘기를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하시면서 말씀이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다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김정은 씨를 지칭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얘기는 결국 김정은 씨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취임사에서까지 저렇게 못을 박으시는구나,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까지 이렇게 못을 박은 분이 어떻게 갑자기 그 사퇴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건지, 사퇴가 아니라 철회죠, 철회. 그죠? 철회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심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팩트는 알 수가 없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마음을 적겠다 그랬으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헌신할 생각이 없다 이거죠?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말 실수를 한 건지, 뭐 갔어도 조국에 헌신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더 멋있었을 텐데. 일단 뭐 처신이 너무 가볍고. 그러니까 미국인이에요. 네. 정체성 자체가 미국인인 거예요. 그 오죽하면 3월 6일자 조선일보조차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정은을 향해서 조국의 헌신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냐, 이렇게. 또 청문회 앞도 성연치 않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면 제임스 주라는 사람이 블로그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분인데, 미국 생활에 대해서 카지노 상시 출입자, 밤의 황제,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적나라하게 이 양반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폭로한 글이고, 또 뭐 기자들 설에 의하면 국적을 포기하면 기사가 나왔잖아요. 천억인가의 세금을 추징도 걱정거리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전 재산의 15%라고 재산을 많이 뺏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조국에 대한 헌신보다는 본전 생각이 난 게 아닌가. 본전. 저는 뭐 그걸 모르고 왔을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2008년인가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도 모를 수도 있죠. 저는 그걸 그렇게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꼭 재산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감은 생기는데 그 감이 구체적으로 뭘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이제 모셔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인사 괜찮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좋은 인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나간 그 방송에서 그 잘된 인사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막 뭐라 그럴까. 근데 그 자리는 좀 엄숙한 자리여서 왜 안 했어 하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근데 석연찮은 이유로 그냥 휙 던지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한국 정치 현실이 뭐 불만이다 그러면 미국 정치 현실도 요즘은 뭐 속된 말로 여기보다 못지않은 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 사람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까보니까 이런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취임사에서까지 언급했는데 이 정도 사람을 검증도 안 하고 했으면 나와서 사과해야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롤모델은 확실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을 몰랐어요? 아니 또 지금 얘기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 만들 때도 그렇고 뭐 또 이렇게 산업화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해외 인재들이라 그래서 막 불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롤모델이긴 한데 아버지 실력을 따라가느냐는 조금 확실히 안 된다. 근데 그 당시하고 저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때 인재들을 불러온 것은 과학 인재 뭐 이런 분들이시지 이분들이 공직에 있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아니셨거든요.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셨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뭐 얼마나 미국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 그렇죠.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또 잘못 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15%가 문제는 아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 감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최근에 이제 뭐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그 인기 검색어에 김능환
전 선관위 예, 원장. 편의점 일하는 모습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네. 그분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게, 대부분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나중에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공직을 정말 황금하는. 이건 나중에. 저렇게 예쁜 입에서 낭중에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죠. 네. 황금하는 게 이제 최근에 세태인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망가지고 있어요. 세태인데. 특히 이제 교수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황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변호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황금하고 특히 아마 이 과학 쪽에 첨단 기술 하시는 분은 사실 공직을 황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15%가 문제였겠는가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추측이었어요. 실장 얘기는 이제 사생활이 참 창조적이었던 분이었다는 거죠. 예, 아니 이 미디어스의 기사에 의하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돈 많은 분이라서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몰라서 한번 미디어스 조국원신 김종훈의 진짜 모습 이렇게 해서 치셔서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분이 또 실명을 다 공개했어요 자기. 창조경제의 적임이라는 분이 창조적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검증의 실력도 떨어진다 이거죠. 예. 좀 사생활 문제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잘리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때는 검증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검증을 한 거예요. 그때 했어요? 그럼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누구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왜 그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사 구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화당 만들거나 산업화 인재 데리고 할 때 그 사생활이나 등등을 정말 그건 검증이 아니고 뒷조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저 검증이 뒷조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번 인사에 백미라고 했는데 아주 흥미가 돼버렸어요? 예, 기 빠졌습니다. 완전히. 근데 왜 이 인사를 잘했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소장님은. 컨셉이 좋았잖아, 컨셉이. 이 소리도 틀릴 때가 있다. 아니지, 오죽하면 변희재 씨가 안철수는 저리가 하다. 여기가 진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데일리에 벤처라 그런 거 아니요? 그 김종훈 씨하고 저 안철수 교수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를 있더라고요. 진짜 애국자고 안철수 교수는 아니고 그 새누리당 지금 대권 주자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죠? 근데 저는 정부조직법 등등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부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에이, 못 오죠. 저렇게 떠나가지고는 조직으로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국적을 안 부려도 되나요? 뭘요? 국적. 그때 버려야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도 외국 국적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안 되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왜냐면 장관 바꿨을 거예요. 장관 할 수 있어요. 하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아예 외국인이면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대통령이 워낙 이대모 자신이 강하게 아낀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떤 방식으로 윤창중이 청와대 데려간 것처럼 또 불러주면 고맙지 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데려온 것 같아. 근데 외국인을 장관으로 쓰는 나라가 있어요? 난 그런 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광공사 사장. 근데 이참. 국적 기하했구나. 국정은 기하했어. 그 다음에 카이스트 총장 왜? 아니, 있기도 있을 아니요. 딱 국가의 공직에 장관이라든지 이 정도 되는 자리에. 저 어디 아프리카 가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세계 정부에 기여하고 싶은 삼고 초려를 했는데 불가사의한 인사입니다. 불가사의한 인사. 17일 만에 보따리에서 가버렸다. 참. 부른 대통령도 좀 그렇고 열받는다고 때려치고 간 사람도 그렇고 참. 아니 그자야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은 5년 동안 이 짐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YS라는 양반이 한 말이 맞아. 인사가 망사. 국민을 제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해프닝 주인공이 됐어요. 좀 황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양반 때문에 이 양반이 느닷없이 사퇴하고 가는 바람에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살았다. 그런데요, 그거는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로 안보를 강조하는 정권에서 정말로 안보 의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분을 근데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능할까? 본인은 특히 보수 쪽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실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래요. 네. 국방정책이나 전문가, 안보 전문가는 분명한데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같이 사는 사람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참 마음에 안 그것도 드는데요. 공동책임이지. 우리 뭐 공직에 넣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 넣으시는 분은 다 자기는 몰랐고 마누라가 다 있다고 하는데 그 정말 그럴 수 있을지. 교수님 놓으시는 게 아니라 공직에 나오시는 분. 김민재 교수님. 입에 뭐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가게 가서 서울말로 해야지 하면서 아주머니 이 물건들 봉다리에 넣어주세요 이러죠. 아니 제가 사실은 이래서 라디오를 조금 싫어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얼굴이 보이면 대충 사투리가 묻어가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는 너무나 자세하게 들어서 사투리가 더 표시나는 거예요. 경상도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세요? 아, 네. 그래? 안철수, 그래. 그런 이유가, 고향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떻게 그걸 지역주의로 해석을 합니까? 아니,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지역주의가 도는 아니라 저는 부산 사람은 반갑잖아. 그렇네, 진짜. 문재인도 좀 처음에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안철수 하시기 전에? 처음에 하신다는 예전에? 이게 문법이 맞냐? 하시는 게 뭔지 참여정부 때 이렇게 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우호적인 아니요? 전혀 아니십니까? 뭐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이념을 규정할 때는요. 참여정부 때는 내가 진보가 아님을 발견하는 시기였고 MB 정부 시기는 내가 보수가 아님을 발견하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주의가 사과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도. 그러니까 지역주의로 해석하면 안 네, 돼요. 우리 이철수 선생님 부산이죠? 내가 영포를 아니라고 했잖아. 크기를 부산에서 했잖아. 네. 근데 저는 부산이라는 동네는 외지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특히 항구 도시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리고 또 6.25 때 함락되지 않은 유일한 도시여서 전국 8도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 이거 야도였잖아요. 예. 그 야도라 그러니까 되게 야구 좋아하는 도시로 기억하던데. YS 때. 옛날에는 진짜 야성이 강한 야도였어요. 3당 합당하는 3당 합당하면서 이제 많이 달라진 케이스인데.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왜 영도 안 가고 저기 서울로 갔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뤄 짐작한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유라고 이제 얘기를 붙인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은 왜 안 갑니까?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 안 간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안철수 얘기는 좀 이따 우리 생각 좀 하시게. 서 실장은 영도 안 간 거에 대한 걸 찬성? 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요. 이 새끼야? 네,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래? 네. 김박은? 저는 안 갈 수는 있다. 네.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재인의 길이고 노무현의 길은 문재인이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안철수의 길을 보여줬느냐? 이제 보여주면 돼요. 노원병 가는 게 안철수의 길이냐? 그거는 노원병 출마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노무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노회찬의 길이 있잖아. 아니 지금 이제 그 노회찬의 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친해 또. 네. 뭘 친합니까? 친한 거는 나쁜 일이 아니지. 제가 또 사랑하는 선배시니까. 저도 좋아해요. 네. 참고로 노회찬 의원도 부산 사람이죠. 부산이죠. 그렇습니다. 네. 부산 남자가 대학 과선배. 부산 중학교까지만 나왔군요, 노 대표는. 경기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중학교가 부산 중학교. 그렇죠. 고대 정예과 나왔거든요. 네. 제 대학 선배, 네. 과선배입니다. 역시 연고주의. 네. 편집해 주세요. 요즘 내세울 거 없는 고대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다 지금 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노원병 출마하는데, 그 노원병 출마에 이렇게 안철수 정교수가 출마한다. 그게 안철수의 어떤 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 네. 그래서. 이제 숙제로 남아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출마하는 지역구까지도 길을 보여줘야 하는지. 역시. 그거는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공격을 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야지. 공격인 줄 알죠? 공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순간 지금. 그 나를 공격을 오늘 김민전 전 선생님을 모셔온 게 저를 참. 근데 어쨌든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부에서는 빅매치를 좀 보고 싶어서 정말 애플과 삼성과 같은 빅매치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무성 그 양반이 애플가 아니고 삼성은 아니지. 그렇죠. 고침도 떨어진 사람인데 뭘. 그러나 이제 조금 안 후보의 내적인 요건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아직 포장마차에 천막도 아직 안 친 상태인데 지금 이 사람이 빅매치 하겠다고 나서야 할 단계인가? 저는 뭐 그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뭐 그런 생각도 들죠. 부산이라고 하는 곳과 광주가 그동안에 이제 민주화의 성지였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노원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가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 부패 카르텔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안기부 엑스파일이라는 게 그 부패 카르텔을 뭐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노회찬 부인이 그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서 그걸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노회찬이 의원이 안기부 엑스파일을 폭로하면서 보여줬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을 꼭 삼성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정신을 더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되느냐. 뭐 저는 이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북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2세, 3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족주의를 좀 넘어서는 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부 엑스파일하고 그 새정치하고 너무 치신다. 우리 교수님 아무리. 아니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안기부 엑스파일에 나오는 주체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기업. 예. 대기업이 정치인과 그리고 검찰에게 돈을 줬다. 이것을 국가기관이 도청을 했고 이것을 언론들이 알고 있지만 쓰지 않고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이 거기 총출동되어 있는 그 정말 단면을 저는 다 보여주는 게 이 안기부 엑스파일이 그러니까 아닌가. 안기부로 갖추면 노회찬 관련된 분이 나오는 게 맞고 이 노원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노원은 이런 안기부의 국가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 야권의 재편이라고 하는 전체적 관점으로 보는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전 아니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 부패 구조라고 하는 걸 이제는 정말 넘어서야 한다는 게 저는 새 정치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얼굴 보고 험한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옆으로 보고 얘기해봐. 아니 정말로 저는 그걸 넘어서는 게 새 정치이고 단순히 여야 정당의 카르텔만 넘어서는 거 그거 자체만이 저는 새 정치는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변화해야 될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그 안기부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그 도화선을 타고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든 그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자라는 게 저는 뭐 하나의 정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사실은 질문은 던질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왜 영도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든지. 노원병은 이러저러한 의미를 살리면 노회찬 전 의원의 선택이나 진보 정의당의 선택을 좀 존중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질문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를 선언한 이상 이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논쟁하는 거는 별로 실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제기한 정도를 이렇게 거치고 저도 본인의 선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안철수 전 교수 측 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측이 누구예요? 송호창 의원이죠? 기계적 단일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단일화는 이제 그간의 단일화 논의 비판하고 등등 이렇게 자꾸 안철수 전 후보의 노원병 출마를 정당화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이렇게 쏟을 필요 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논쟁들을 하고 그래서 아까 찾아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노회찬 전 의원 이런 쪽에서 자꾸 공격하고 이렇게 반박하고 또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러지는 말자. 조금 전에 김민전 교수님이 보였던 저런 모습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까는데 그래서 전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민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또 안철수 후보는 또 사실상처럼 야권 재편에만 또 갖다 몰아놓을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안철수 전 교수의 출마를 충분히 우리가 조명할 수도 있는데 원론의 몸만 보이지 않아. 야권 재편이든 또 엑스파일 문제를 거론하면서 꼭 저도 부인이 나와야 돼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진보정의당도 후보 확정을 한다 그러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설은 있지만 사실 김지선 전 부인이었나 김지선
죄송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신 이제 김지선 훌륭하신 분이죠. 후보로 훌륭하신 분이고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또 후보로 설은 있지만 확정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상의 적을 놔두고선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야권 재편이든 엑스파일이든 사회 재편을 위한 어떤 그런 뜻 속에서 이 안철수 전 교수의 안철수의 길이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회찬 전 의원한테 전화 거는 타이밍도 좀 더 빨랐으면 좋았었겠고 그런 여러 비전이나 내용도 좀 더 빨리 상의하고 이야기했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다. 또 거기서 또 오해가 빚어서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아쉽다. 근데 그런데 이따 좀 얘기하려고 근데요, 했더니, 제가 사실은 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저는 결과적으로 해석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결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든지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똑같이 기득권 세력하고 똑같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또 다른 해석이,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지죠.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부터 풀어,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 노회찬 전 의원의 사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후져근데, 진보 정의당 대응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봉건 영주다, 김정은이야? 내가 이게 내 땅이니까, 나 안 하면 내 마누라 나가고. 근데 그 방식이 너무 후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사람 내보내고 없으면 말아야지. 밤길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진보나. 발상이 좀 낙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렇고. 이제 그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부인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서 이제 나온 제안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거고. 그래도 좀 사양하는 센스. 저는 그 부분도, 이게 지역구 사유화냐, 시켰다 몰고 가는 식으로 가는 것도 안 좋다.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 그 문제는. 그쵸, 서로 아끼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긁어부스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 지금 소속 정기남 신기남이군요. 신기남 전 의장. 정기남 지난번에 오셨던 안철수 캠프 부실장님이고. 신기남 전 의장께서, 이게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거 보니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국회의원직이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직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야권의 혁신과 대안 세력화를 이루는데 본인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 배지 달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와서 야권이 좀 이렇게 재편이나 혁신이 지지부진한 것도 본인이 뭔가 추동해내고 새로운 바람도 일으켜내고 또 최근에 전국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또 희망도 주고 그런 에너지들도 모아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안철수 전 교수가 단순히 후보로서 행보뿐만 아니라 야권의 리더로서 얼마나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줄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쨌든 노회찬 전 의원과 소통하고 뭔가 대화해서 잘 원만하게 수습하는 거는 이제는 안철수 전 교수의 숙제가 돼버린 거죠. 그죠? 저는 사실 노회찬 전 의원이 막무가내로 그런다고 보진 않아요. 또 그분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삶의 곡절이 너무 많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는 원정주의로 풀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죠. 네? 예, 그러나 그렇죠. 또 다른 게 보면 김민정 교수 얘기하시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하시죠. 지금부터 사투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 후보가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도 그게 얼마나 진지하게 잘 노 의원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전화를 한 사실 그 자체는 또 지금 이 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랬겠죠? 정말 잘 나이스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죠. 그렇죠. 전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뭐 이과 분들을 제가 참 이게 모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과는 뭐야? 자연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남편이 자연계이기 때문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뇌종양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도요. 뭐라고 했냐면 그 수술로 그동안의 통계에 살았던 사람이 50몇 %고 너무 아신다. 죽은 사람이 40몇 %다. 사랑해 여보 용기 잃지 마. 나 당신을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내가 이 수술을 잘 받아서 이제 되면 난 당신하고 이혼이요. 내가 반병신으로 넣으면 그대로 이혼 못 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아마 좀 자연계 분들의 표현력에 한계도 조금. 지금 우리가 안철수 교수님 전 교수님은 두둔하시는 내용이구나. 아니요.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좀 잘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편 생각이 나서 들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거에 비해서 우리 노회찬 전의원은 또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깊거든요. 하나 더 얘기하면요. 제가 굉장히 4월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요. 네. 이제 저 딴에는 시적 감정이 되어서 이제 다 끝이겠지 이랬더니 우리 남편과 조직을 때려가서 검사하러 지금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앉아있으신가 봐요. 아니, 편찮으셨던 이 소식 듣고 마음 많이 아팠습니다. 쾌유하셔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거는 근데 남편분이 생각을 많이 한 대응 같은데. 뭐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게 하는 얘기인데 유머였던 거죠. 유머. 아니 유머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애틋한 표정을 지으면서 위로하면 별로 이게 안 와닿을 것 같아. 그래도 김민정 교수님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요. 저는 서운한 이제 감정 들게 끝이야. 하는 게 차라리 좀 아픈 걸 잊게 하는데 더 정확한. 저도 그렇게 진짜 전략가네. 꼭 데리고 하세요. 제가 재밌는 이걸 잠깐 어떤 저자가요 책에 보통 나의 아내와 아이들 이름을 하면서 책 쓰는 동안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 아내와 아이들 이름을 싹 적은 다음에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2년 전에 나왔을 거다. 솔직한 유머를 가져오는데 그분 죽음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 진짜 대단하시고 실명을 공개하시죠. 저도 한번 책 좀 팔아드리고. 뭐 영어 책입니다. 영어? 네. 혹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번역. 영어 원문으로 본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바로 이혼 나가는 거 아니야? 해석을 잘못한 유머니까 하는 건데. 유머. 미국 사람들은 거에 또 재밌는 거 아니면 좋아하니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반어법으로 그 애정을 표시할. 그러니까 남편분이 깊이 고민한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멘트라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긴장을 깊이 풀기 고민했을 위해서? 거예요. 아니요. 1+1은 2예요. 아니야 안 그래. 깊이 고민해서. 이게 남편 안 해보셨잖아. 뭐 이렇게 여자들은 왜 나이가 들면 꼭 나가서 10년 이상 살아본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금년 20년째거든. 진짜로. 근데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이 부인한테 의지하거든요.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와이프가 힘들어하면 진짜 남자들이 안절부절하잖아요. 그게요. 사실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고요. 남자들은 반대가 돼가고요. 약해져 진짜. 우리 뭔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안철수 전 교수를 은근슬쩍 비판을 지금 하시고 넘어가길래 내가 역으로 또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근데 언제 들어오시죠? 뭐 언론에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도착?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남 얘기하듯이 또 언론에 이렇게 해서. 통화 자주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이게 말이야. 우리 통화 내용 물어보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 통화라니요. 우린 외간 남자와 통화를 안 하기 때문에. 참. 민주당이 사장을 제일 잘하니까 후보 내요, 안 내요? 저는 뭐 아주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왜? 뭐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지난번에 어찌됐든 간에 무슨 그게 자연스러운 단일화니 아니니 뭐 모양을 갖췄니 안 갔니 투표하는 날 미국으로 도망갔니 안 갔니 열심히 안 했다는 그걸 다 떠나서 어찌됐든 일국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그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이 포기한 거잖아요. 양보하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비슷비슷했지. 하여튼 양보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좀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저는 뭐
진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상식이죠, 상식. 근데 그 하겠다고 저기 하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누군가 그랬다며 독수리가 부화하기 전에 뭐 밟아야 된다 그랬다든가 뭐 죽여야 된다 그랬다며. 맞아요? 제가 뭐 의원이 아니어서 의총장에는 안 가봤는데 민생 개선 방법은 몰라도 또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군요.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독수리는 부화하기 전에 죽여야 된다. 내가 누군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제가 보기 아주 그 바보 같은 나약한 짓이죠. 건강한 경쟁자와 함께 스스로 오늘날 이 사태가 일어난 게 뭔데 안철수 후보 출마하게 대선 나오게 한 게 우리 총선 패배 때문에. 그 메기와 미꾸라지 얘기 알아요? 메기와 미꾸라지? 미꾸라지 키울 때 메기 한 마리 넣으면 훨씬 이게 잘 큰다는 거 아니에요. 살이 포동포동. 예. 근데 그게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누가 또 그러던데요. 잘못 불렀다. 교수님 협조 좀 해주세요, 교수님. 다른 걸 할까요? 다른 거 있어. 고기 뭐 이렇게 끌고 오는 배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 아니 근데 야권 재편을 가속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민주당도 나와가지고 그냥 져버리는 것 같아요. 액면가로 다 붙자. 다 제대로. 나와라. 그 소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다 나와서. 새누리당이 되면. 그렇죠. 글쎄, 정치의 현실인데 선거는 다 나와서 붙으면. 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좀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물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에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새누리당. 근데 조건을 걸고 대신에 여기서 지면 접는다. 그럼 당선 여부 상관없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밀어준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또 뭐 민주당 쪽에서 우리는 뭐 주자급이 아니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 안 낼 거야. 이러면 안 되겠네. 제가 봐도 뭐. 저는 못 낼 거라고 봐요. 다 내부적인 요구는 고생하신 이동섭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기회를 참안 됐더라. 그분도 고생을 많이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국민적 요구에서 보면 약간 좀 민주당이 몰상식하여 보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정당이 이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한테 또 사실 어떤 좀 뭐 이동섭 위원장 같은 분들한테 또 역할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꼭 출마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당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될 텐데. 남의 당 얘기가 너무 쉽게 하시네요. 저는 제 당은 없습니다. 저는 무당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럼 영도도 사실은 그 김비호 위원장도 사실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그럼요. 그 친구도 한 두 번 그랬나요? 양보했죠. 한 번 그랬나요? 예. 두 번 양보했나요? 예. 보궐선거 때 한 번 하고 또 전략공천이라고 또 한 번 양보하고 그랬죠. 이번 총선 때는 전략공천에서 진보정당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틀을 닦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피눈물 나는 일이긴 해요. 근데 또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당선 가능성이나 정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보면 역사가 굴러가는데 참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당선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 어때요? 지금 대체로. 저는 뭐 노원은 우리 또 그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열심히 도와주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그 지형이 형성돼서 원래 우리는 10월이나 지방선거 때 이철희 소장님만 지난번 방송에서 이번에 나온다라고 이제 예측하셨고 저도 뭐 나와야만 한다는 당위성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또다시 만들어준 건 아닌가. 그래서 노원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 안철수 후보에 될 것 같고 대신에 아니, 정치권 경험 20년으로 딱.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된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바꿨는데 별게 없고 민주당은 아직도 저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김방은 어때요? 저는 뭐 그 지역구 선거의 특성이 있다. 노원병이 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선거가 돼서 오히려 이제 다행인 측면은 있는데 또 거기다 새누리당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면 잘 하셔야 그러니까 지금 이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잘 하고. 그러니까 잘할 여부에 대한 이 평가까지 곁들여서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으면 결론적으로 된다 뭐, 안 된다. 뭐 저는 원래 잘 그런 거예요. 자꾸 노회찬이 밟히는 거야. 그래 밟혀. 아니 뭐 밟히고 하는 문제 상관없이 출마했을 때 이기냐 지냐의 문제니까 별도의 물론 문제인데. 당연히 그렇지. 뭐 예상은 뭐 힘겹더라 좀 우세가 점쳐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우세. 예. 나머지 지역은 재밌는 게, 그 충남은 그 이해찬 우리 그 의원님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 청량이잖아요. 예, 청양, 예. 홍성 청양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해찬 전 의원이 또 지역구도 옆에 세종시고 그래서, 이건 뭐, 안 나서실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영도 선거도 바로 문재인 후보의 부산 나와발이라서 안 하실 수가 없고, 근데 두 지역은 전형적으로 우리 민주당에게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도 이기기가 힘든 지역이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노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 후보 이기고 충남하고 부산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냈는데 졌다. 이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그냥 좀 진퇴양난. 저희? 야, 많이 발전했다. 네, 저희 민주당까지 가고. 그래서 저희가 뭐 아무리 안철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제가 친정인데 민주당이 좀 변화되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안 나선 저런 분들이 자기 원래 일을 하고 민주당 스스로가 좀 변화됐더라면 안철수 교수 같은 분이 굳이 정치를 안 하셔도 됐을 텐데라는 강한 책임감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픈 회초리가 스스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유권자들과 국민들로부터 한번 또 아픈 회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쩌면 질고까지 바닥을 치고 그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와 전환점이 돼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 건가 질 건가 이런 예측은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 그렇죠. 이쑤시개. 어떻게 보시나요? 난 다 물어봐도 돼. 그냥 간다고만 궁금해서. 궁금해서 꼭 진짜. 돼요. 된다.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서 실장이 작년 재작년 그 분당 재보궐선거 실제 현장 뛰었잖아요. 조직 총괄 했었잖아요. 그때 경우에 비춰봤을 때 어차피 우리 김민정 교수님이 선거하셨어요? 네네. 김민정 교수님이 선거를 도우실 분이니까 조언을 해주세요. 아 제가 선거를 돕는다고요? 왜요? 간접적으로는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서 마음적으로야 지지하지만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야. 교수님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 가셔서 이렇게 좀 자주 비추시면. 표대? 네, 표대입니다. 제가 또 딱 보면 표대는 얼굴이 있고, 쟤는 좀 안 왔으면 하는 얼굴이 있는데, 교수님을. 안캠프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 한 사람 좀 찍어. 안캠프는. 이거 철성이 듣는 방송이니까. 안캠프는 가급적 이제 민주당 출신들은 내부 일을 좀 시키시고요. 내부 일. 보이지 않는. 민주당 출신 중에 거기 간 사람들은. 그렇지. 왜냐하면, 오래 쓰신 분들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좀 가급적인 꾸준히 일을 좀 하고 밖에는 이게 김민전 교수님이나 또 뭐 송호창 교수나 이런 좀 송호창 교수 송호창 의원 마음에 드는 소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좀 새로움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요? 제가 본 구도상 타이밍이 저는 손학규 대표가 그 당시에 분당 나가서 된 것도 일단 다른 캠페인보다도 손학규가 자기가 떨어지면 집으로 가야 하는 이런 정치 운명을 걸고 결단을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철수가 그때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네, 안철수 전 교수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전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온전히 던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승부는 저는 반쯤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캠페인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갈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결심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한국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대변인스러운 재편의 신호탄이다. 네. 재편의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승패 여부 조금 다시 얘기하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있죠. 새누리당 후보도 경쟁력이 있는 것도 적이지만 아무튼 진보정의당에서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라고 당론을 지금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것이다. 그게 얼마 전에 실제 노원병에서도 아직 이제 또 바뀌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저는 또 여론조사를 믿는 편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출마의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까지 많은 게 그 지역구의 특성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니지 않았나요? 전체 조사. 그 조사 노원병 대상으로 했던 조사 아닌가요? 전체 일반 대상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거는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나온 겁니다만은 사실 지금 어쨌든 노원병은 이제 진보정의당 지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서 실장 얘기처럼 전체 객관적 상황은 좋잖아요. 네. 그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고 야당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전선에 매몰돼가지고 국민적 그렇게 신뢰를 다시 끌어모으고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면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새정치 아이콘인
안전 교수가 나오기는 굉장히 호조권의 토양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도 민주당의 후보 내기 어려운 상황도 호조권인 거고. 그렇다면 뭐 통합 진보정의당이라든지 나머지 변수들은 본인이 좀 잘 관리하고 정치력으로 풀어내는 모습 정도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심스러워 우려스러운 측면 혹은 또 미지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안철수 전 교수가 이제 정치인으로 그런 걸 풀어내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저는 상당히 많은 게 얻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못 풀어내고 마냥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그렇죠. 있다 이러면 또 많은 걸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게 정치력이죠. 그게 또 큰 리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김민정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안 교수 전 교수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안 전 교수님에 대해서 둘이 싸웠어? 아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지만 그 새로움이 불안으로까지 비치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데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전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일단 보면 언론을 보고 제가 딱 느낌이 유민영, 한영민 이런 사람들 생계가 그 어려운 생계형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 안 하나 봐. 이 사람들 돈 벌러 가고 지금 요번에 합류가 어려운 걸로 제가 느낌이 좀 오는데 즉 이 얘기 뭐냐면 자기와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전 교수께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좀 리더십 분에 있어서. 글쎄요, 뭐 제가 그 부분은 뭐 알 수 없는데요. 생활비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그게 참 공동체 성원으로서 뭔가 좀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 정치는 이 사람아 동물이 하는 거야 그냥. 그야말로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정책 포럼에 있으면서 본 거는 정말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불러서 뭐 세미나 해달라 뭐 해달라 해가지고 네 밥값은 네가 내라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내 밥값은 내가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특히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 그 협상팀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밥값을 내가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안캠에 와서 내가 밥값 안 낸 것은 진짜 이번에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사실 그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당 활동의 차원에서 이제 낼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팀에서 보낸 거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밥값을 중요해서 드리는 거라기보다 이게 소위 이제 남들한테 가서 어디 가서 돈 떠도와서 모아서 뭐 이게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캠프에 너무나 돈이 돈이 없었어요. 다 참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참 많은 그 봉사자들이 자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뭐 좋은 회사 다니던 분들이 그거 다 그만두고 와서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야말로 정말로 선진적인 그 모델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뭐 저만 해도 사실은 제 시간을 쓰면 어디 가면 상당히 뭐 토론비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계속 몸으로 가서 그냥 뛰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은 사실은 제 스스로도 좀 들긴 했어요. 그동안의 조직 관리라고 한다면 그게 다 자금으로 연결되었고 그 자금 때문에 결국은 또 다들 이제 뭐 형무소 가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부정한 돈을 끊으면서도 이거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과연 뭐냐? 라는 게 하나의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문으로 와닿았죠. 그래서 당을 만드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안철수. 근데 뭐 당을 만든다고. 그래야지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당을 만든다고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당원이 당비를 내고 이제 그런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당비를 내는 뭐 당원이라는 게 진성당원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진성당원이 얼마나 되느냐. 각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소위 이제 뭐 엮어놓은 당원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좀 크게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일종의 보호 차원에서 의원이 바뀌면 또 당적도 바뀌는 뭐 이런 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돈을 많이 내왔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못하게 하니까 조금 이따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하다가 조금 이따 하세요. 네. 안철수 전 교수가 정당을 만들 거라고 전제하면 제가 민주당이면 후보네요. 지금 그 얘기는
안철수 전 교수가 당 만들 거라고 전제한다는 얘기는 민주당 뭐 후보 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민주당을 들어오든 아니면 뭐 밖에서 해충을 합치든 간에 정당의 그 정치인으로 돼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였어요?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요. 아니요. 살짝 튼다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안 교수가 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의 의미가 뭘까? 실제로 정당을 만들고 뭔가 혁신적인 뭐 모델을 보여주고 아주 우리가 좋게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안 교수의 지지가 올라가고 안 교수가 만든 정당의 지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뭘까? 저는 그게 결국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면 그게 다 야권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과연 뭐냐. 정말 계속 그 야권이 민주당이란 이름을 썼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란 이름 하에 있는 이분들이 정말 민주당인가. 우리가 뭐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되는 걸 두고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이거는 물론 당적을 가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야권을 더 볼륨을 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린다고 해서 당을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과연 민주당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민주당한테 도움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뭐 광역단체장,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등 이런 선출직 공직자로 구성되는 상층의 민주당이 있다면 뭐 민주당 역사 6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오고 몸담아왔던 당원 지지층이 난 더 실체라고 봐요. 이 사람은 누구도 난 폄하할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걸 뭉뚱그려서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칫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왔던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나눠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평소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주당, 중앙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구태는 정말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혁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도 좀 애정을 갖거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달래서 가야 되는 거지 엇박질러서 이렇게 막 따라와라 이렇게 그러면 안 따라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저는 안전 교수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막무가내로 신당으로 간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정치에 열망이 있는데 민주당이랑 그 뭐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또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이제 지도자가 발휘할 리더십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딜레마가 지난 대선 때도 뭐 계속되어 왔죠.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창조경제에 빗대서 말하자면 진짜 안전 교수가 창조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부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민주당에게 표를 주어온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응답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대선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선거가 빠지거든. 그러니까 정치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면 또 이분들이 또 곤란한 지점에 써요. 이렇게 난 불편한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선택 가능 옵션을 여러 개 주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이 단순 다수제는 여러 개의 옵션을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결실을 못 만드는 또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창조 정치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 문제의식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신기남 의원의 기고문 읽으시면서 야권의 뭐 혁신과 재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 야권의 이제 뭐 변화, 혁신 이러면 대부분이 그게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에 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연대라고 하는 게 역대 대선에서도 연대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는 이 닥치고 연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그것만으로는 못 이기는 거였죠.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권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연대를 보다도 더 앞서서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뭐 가장 큰 당면한 과제이고 이게 특히 이제 대선까지 또 총선까지 한 4, 5년에 다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야권의 혁신을 좀 가져갈 것이냐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과제를 실행하려면 안전 교수가 당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민주당의 강경파들 자극해서 혼전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좀 이기는 쪽 그림을 그리세요. 그렇죠? 지금 그 여러 가지 논리를 자꾸 내고 주변 안철수 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 여러 논리들이 좀 이제 그런 우려를 좀 자아내는 측면들이 있다. 그렇죠. 그 정치는 일종의 좀 현실 게임이기 때문에 능소능대해야 되거든요. 커질 때 커지고 작아질 때 작아져야지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인 데서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박근혜 대통령 보면 알잖아요. 권력 쥐었다고 밀어붙였다고 해서 이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는 정치 문법에 맞게끔 풀어가는 게 좋고 안전 교수가 그런데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지금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안전 교수 귀국하시고 나서 해야 되네요. 한번 모시면 좋겠는데, 이제. 영광이죠. 여기 올 시간 있을까? 그러니까. 바쁘셔서, 그죠? 근데 이 빵을 제가 혼자 다 먹어서 어떡하죠? 계속 다 드셔도 돼요. 다 드셔도 됩니다. 자, 안전 교수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굳이 오시기 전에 요 말씀만큼 꼭 전하고 싶다. 사실상 아직 뭐 할 얘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너는 그 개인 안철수는 뭐, 능력을 많이 보여줘서 기대감도 아직도 있고 실망한 점도 있겠지만 근데 그 개인적 안철수가 아니라 이제 야권의 리더로서 그런 걸 이제 좀 사람을 함께 냄새나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 냄새나는 그 무엇을 다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리더인가에 대한 그런 걸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박. 뭐 아직까지는 새정치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대명사. 새정치 고유명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지금까지 흐름과 존재 그 자체로 새정치다라고 선언하지 말고 진짜 안철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그 안철수의 길이 그 새정치를 이야기하지만 너무 또 배제적이고 또 기존의 것들 혁신이 어느 짓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희망도 주지만 안정도 줄 수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길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게 이제 창조 정치의 그렇죠. 뭐 운명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기대합니다. 예. 그 재단 설립한 당부드립니다. 재단 설립해서 사회 기여한 거 말고 요번 출마 결정이 제일 잘한 것 같아. 오케이. 우리 김 교수님. 벌써 끝이에요? 더 할까요? 아니요. 뭔가 뭐 별로 얘기 안 한 듯한 느낌이 원래만 가죠. 네. 소주 먹고 하는 얘기 재밌게 하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진부한가요? 빵까지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혁신과 융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두 가지를 토끼를 다 잡느냐. 이게 안 교수가 직면한 그야말로 과제가 아닐까.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는 그 과제를 조금 잘 못 풀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과제를 정말 잘 풀어야 하겠다. 이거는 비단 안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야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 원고를 주간지, 그러니까 내주에 발매되는 주간지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표현을 고심고심하다 이런 표현을 하나 썼었는데요. 이제 안전 교수는 어린 왕자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학교 소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뭐죠? 교수님 고맙고요. 그게 뭐죠? 조르바가? 야성, 뭐 이런 창조성, 막 능동성, 이런 걸 가진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안 봤습니까? 네. 근데 어린 왕자도 사실은 네. 그렇게 어린 왕자를 꼭 미숙아처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어린 왕자가 사실은 결국 그게 그리스인 조르바와 같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 안철수 교수 어때요, 진짜? 자, 이제 나중에 뒷담화를 얘기하고. 좀 해볼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쩌다 보니까 시대 정신이 본인한테 몰려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좀 하는. 그만하고. 아까부터 제가 들은 이후로 계속 고민해봤는데 그 남편분의 그 멘트와 표정은 잘 고민한
충분히 고민한 그런 걸 헤어지지 말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버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ou believe that I've changed your life forever, and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that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t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ll ever have to pay. I am amazed when you say it's me you live for. You know that when I'm holding you, you're right where you belong. And my love, I can't help but smile with wonder when you tell